오늘도 핫한 ETF 상품들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왜 우리가 한국 시장 전체에 투자할 때 보통은 코스피 200 지수를 많이 떠올리시는데 새로운 대표 지수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타이거 ETF에서 모셨는데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미래에셋 자산운용 ETF 운용 본부를 맡고 있는 이정환입니다. 운용을 맡고 계시는 본부장이 직접 나오셔서 MSCI 지수를 들고 나오셨어요. 네네. 근데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국 시장 전체에 투자한다 하면 코스피 200이거든요. 근데 왜 MSCI 지수를 들고 오셨는지도 궁금하고 일단 MSCI 코리아 지수라는 게 어떤 건지 이거부터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면은 외국인들이 한국 증시에 투자를 할 때 잣대로 활용하는 한국 대표 지수라고 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면은 MSCI부터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요. MSCI는 최근 국내 금융시장에서 가장 핫한 회사 중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설 연휴 마지막 날 금융위원회에서는 한국 증시의 외국인 투자 관련 제도를 글로벌 적합성에 맞게 개선하겠습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세부적으로 보면은 30년간 유지됐던 외국인 투자자 제도를 폐지하고 상장사 영문 공시를 장려하는 등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바꿔주는 내용이었는데요.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 바로 MSCI가 있습니다. 네. MSCI 지수는 글로벌 금융 서비스 회사인 MSCI사가 산출하는 글로벌 대표 주가 지수로 크게 선진국과 신흥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신흥시장에 속해 있고 그렇죠.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정책이 계속 나오는 이유는 이 한국 증시를 MSCI 분류 기준으로 신흥시장에서 선진시장으로 격상시키고자 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우리가 흔히 외국인이라고 부르는 해외 투자 기관들, 해외 기관 투자자들은 MSCI 지수를 해외 투자의 벤치마크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벤치마크로 활용한다는 얘기는 이 지수를 추종하거나 혹은 이 지수를 기준으로 해서 투자에 대한 비중을 결정하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자금이 MSCI에 따르면은 작년 6월 말 기준으로 14조 달러, 원화로는 약 1.6경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MSCI 지수를 전체 추종하는 네, 자금이 전체 그 추종하는 정도인가요? 자금. 네, 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선진국, 신흥국 다 합쳐서 네네, MSCI가 가지고 있는 지수에 투자하는 자금이 세계적으로 보면 1경원이 넘는다. 네, 1경원이 넘는다. 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중에서도 선진국의 비중이 약 90%가 넘어가고 있고 신흥국의 비중은 10% 정도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에 투자를 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하는 지수가 MSCI 코리아 지수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수 구성 방석 역시 외국인들이 투자하기 좋도록 유동성과 시가총액 그리고 외국인 종목에 대한 한도 등을 고려해서 상위 100여 종목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외국인들은 한국 주식 투자할 때 이 한국이라는 나라에 투자해야 되는데 뭘 투자할지 모르겠다. 그쵸. 그러면 코스피 200은 뭔지 모르겠고 일단 MSCI 코리아로 접근한다. 네, 맞습니다. 코스피 200 같은 지수에 대한 거는 이거는 뭐 국내 시장에서 이제 흔히들 쓰는 지수인 거고 해외 글로벌 시장에서는 MSCI 코리아 지수를 먼저 떠올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그럼 내가 MSCI 지수라는 거를 한국 대표 지수로 생각을 할지 코스피 200을 선택을 할지 그러니까 투자자 관점에서 보면 이게 대체 뭐가 다른 건지 이게 궁금하거든요. 뭐 좀 차이가 있나요? 예를 들면 뭐 종목 수라던가 담겨있는 종목이라던가. 우리가 잘 아는 코스피 200 지수죠. 국내 대표 지수랑 비교해서 일단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네. MSCI 코리아 지수의 구성은 일단 조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상위 100여 종목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종목 수가 코스피 200은 200 종목이고 MSCI 코리아는 100 종목이다 보니까 대형주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조금 더 압축적이겠네요. 네, 조금 더 압축적이고 동시에 삼성전자 우 그리고 현대차 우비 뭐 이런 우선주 종목에도 역시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을 모두 통틀어서 네. 유동성과 시가총액 상위 100 종목을 뽑다 보니까 코스닥 종목도 약 7종목 현재 기준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와 코스닥이 합쳐졌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대형주 중심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삼성전자 우도 투자를 하면 삼성전자 비중이 좀 더 높거나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동일한 날 기준으로 코스피 200과 MSCI 코리아의 상위 종목들을 비교를 해봤는데요. 삼성전자 비중이 MSCI 코리아에서는 약 30% 그리고 삼성전자 우 비중이 약 4.7%. 합치면 35% 정도. 합치면 약 35% 정도 투자를 하고 있고요. 코스피 200에서는 동일한 날 기준으로 29% 정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대형주들이 조금 더 많이 담겨 있는 그런 지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네. 근데 그러면 이게 성과 차이를 좀 비교해 보면 어떤 차이가 조금 있었는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MSCI가 더 잘 나온 건가요? MSCI 코리아 지수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일단 국내 대표 지수 코스피 200 기준으로 해서 장기 성과가 일단은 더 우수하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준비한 자료는 약 10년 정도 성과를 비교를 해봤는데 네. 둘 다 배당을 재투자한 기준으로 해서 지난 1월 27일 기준으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네. 연초 이후로도 지금 현재 기준으로 약 1% 가까이 코스피 200 대비 성과가 더 좋고 최근 10년 기준으로는 11% 성과가 더 좋습니다. 네. 이러한 것들은 국내 시장에 대한 주요 플레이어들을 외국인으로 보고 있잖아요. 외국인들이 살 때마다 MSCI 코리아가 코스피 200보다 더 성과가 좋았었던 것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수급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연도별로 봤을 때 어떤 해는 전체로 놓고 보면 개인이 많이 샀을 때도 있고 기관이 많이 샀을 때도 있고 외국인이 많이 샀을 때도 있는데 외국인이 많이 샀을 때는 MSCI가 코스피 200보다 훨씬 더 성과가 좋았다. 맞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연도별로도 좀 자료를 비교를 해봤는데요. 연도별로 보면은 외국인 자금 유입 시 2013년부터 2023년 이제 최근 YTD 현재 지금 약 한 달 됐죠. 한 달 동안 외국인 자금 유입했던 연도와 그렇지 않았던 연도를 전부 다 분석을 해봤습니다. 2013년부터 2022년 10년 동안 지금 MSCI 코리아 지수는 코스피 200 대비 7번을 좋은 성과를 기록을 했는데 같은 해 보면은 외국인 수급이 항상 네. 플러스를 기록했던 몇 조 이상 샀던 시기에는 항상 MSCI 코리아가 단 한 번 빼고 성과가 더 좋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지금 2023년 들어서 지금 네. 외국인 투자 자금이 국내 시장으로 많이 들어왔죠. 약 6.9조 정도 순매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1월 한 달 동안 이 기간 동안에도 약 1% 정도 더 좋은 성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지금 MSCI가 조금 더 나은 성과를 보이는 게 외국인 덕분이다. 외국인 순매수가 이어지면서 이를 MSCI 코리아 지수를 기준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성과가 더 좋은 형태를 보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길게 봐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를 늘리면 늘릴수록 코스피 200에 비해서 MSCI 코리아 지수가 조금 더 나은 성과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다. 네, 맞습니다. 특히나 중요한 점은 최근 2020년, 2021년, 2022년 3개년 동안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을 얼마나 판지 아세요? 글쎄요. 네. 2020년에 약 25조 원, 2021년에는 26조 원, 오. 그리고 작년에도 11조를 팔았습니다. 합치면 60조 가까이 팔았는데 60조를 팔고 나서 지금 이제 7조를 샀거든요. 요 근데 3년 동안 60조를 팔았던 거는 금융위기 이후로 외국인들의 수급이 거의 최저 수준으로 내려왔다라고 네. 보고 있고, 금융위기 이후로 이제 최저 수준 내려왔던 수급이 이제 최근에 조금 반등을 했죠. 그런 시기에는 확실하게 MSCI 코리아가 국내 대표 지수 대비해서는 외국인들한테 일단 기준이 되니까 더 많은 수급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치를 딱 따져본 적은 없는데 확실히 코로나 팬데믹 때는 개인 수급이 그만큼 많이 받쳐줬던 장이었다라는 느낌도 어마어마했죠. 들고 네. 그런데 그만큼 외국인은 지난 3년 동안 많이 빠져 있었던 것이고 그런데 올해 좀 돌아오고 있는 모양이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수급이 많이 돌아온다고 보면 코스피 200보다는 나을 수 있다. 근데 이 왜 우리가 MSCI 지수가 국내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익숙하신 건 사실은 맨날 때만 되면 이 MSCI 선진국 지수에 포함이 돼야 우리나라 주식이 오른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MSCI 코리아 지수에 투자하는 것과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는 거 이게 어떤 상관관계가 있나요? MSCI 선진국에 대한 편입은 사실 이제 1년에 한 번 매년 6월 달 정도에 MSCI사에서 이제 글로벌 증시 분류라고 해서 리포트를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지난 설 마지막 날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했던 보도자료에 보면은 MSCI에서 발표했던 원문과 해석본을 같이 붙여놨어요. 네,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 정책적으로는 MSCI 선진국으로 분류가 되고 싶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일단 첫 번째로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1차적으로는 MSCI 코리아에 있는 종목들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거는 그러면 MSCI 선진국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포함되는 종목과 MSCI 코리아에 들어가 있는 종목이 똑같나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건? 선진국으로 이제 증시 재분류가 되고 나서는 선진국 스탠다드에 맞춰서 MSCI 코리아 지수가 이제 재편이 될 거고요. 네. 그런데 중요한 점은 1차적으로 뭐 수급이 개선이 된다. 그다음에 뭐 또 하나 요즘 많이 하는 증시 밸류에이션이 리레이팅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특히 한국 증시는 굉장히 글로벌 스탠다드나 혹은 비슷한 규모의 대만이라던가 선진국 시장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선진국으로 편입되는 것이 뭐 오늘 혹은 올해 내년에 당장 결정이 되거나 시행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선진국에 포함이 되면 물론 좋죠. 좋은데 현실적으로 시간이 걸리는 일이다 보니까 이제 저는 현실적으로 금융위의 정책 개선
이런 방향에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 개선 방향 자체가 MSCI에서 항상 얘기하는 증시 분류 리포트에서 한국 주식시장은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제약 조건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신흥시장으로 분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요. 이는 MSCI 사만의 독단적인 판단이라기보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지 못했기 때문에 신흥시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것이 금융계의 시각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처럼 이제 외국인 투자 등록제를 폐지를 하고 선진국에 포함되기 위한 그런 정책을 계속 펼친다면은 한국 증시에 대한 외국인들의 선호도가 살아나고 이는 우호적인 수급으로 이어져서 한국 증시 자체가 한 단계 더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나라도 어쨌든 외국인 투자자들이 조금 더 우리나라에 투자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외국인들이 또 많이 들어오고 또 외국인들이 또 들어오면 MSCI 코리아를 중심으로 접근을 하고 할 테니 조금 더 좋은 면이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데 네, 그럼 마지막으로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성향이 다양하잖아요. 지금 그리고 코스피 200을 투자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테고. 근데 이 MSCI 코리아가 정리하면 어떤 투자자분들이 조금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 이런 게 있을까요? 사실 저희 ETF 시장에서 작년 한 해 동안 저희 타이거 200 ETF도 있고 코스피 200 지수를 추정한 ETF로 개인 투자자들이 약 1,000억 이상 매수를 했습니다. 이제 그만큼 한국 증시에 대해서 이제 시각이 많이 안 좋아졌지만 여전히 한국 증시가 많이 빠졌고 한국 증시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거라고 믿는 투자자들도 많은데요. 이 상품은 어떤 투자자들한테 권하고 싶냐면은 한국 증시에 대한 투자를 이제 하고 싶은데 외국인 투자자 관점에서 한국 증시에 투자를 해보고 싶은 투자자분들에게 이 상품을 권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증시에 다시 복귀를 할 때 더 높은 성과를 기록할 수 있고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산다고 하면은 뭐 반도체를 살 수도 있고 혹은 뭐 2차 전지를 살 때도 있고 은행 업종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업종을 한국 시장이 워낙에 외국인들의 수급에 큰 영향을 받는 시장인데 이걸 미리 알고 투자를 하면은 그게 가장 좋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걸 알면 다 부자가 됐겠죠. 네. 네, 저도 모릅니다. 저도 모르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떤 걸 할지 모르는데 그럼 그들이 기준이 되는 게 무엇이냐를 판단해서 투자를 하게 되면은 좀 더 높은 가능성으로 국내 대표지수 혹은 코스피보다 더 높은 성과를 거둘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외국인이 주도하는 우리나라 상승장 국면일 때 가장 좀 나은 수익률을 다른 대표지수보단 낼 수 있는 상품이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또 하나 이렇게 배워가네요. 지금까지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